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한국사 공부를 하게 될 조민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국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부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우선은 우리가 한국사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사 교재를 딱 받아보셨다면 일단 분량이 굉장히 많다. 책이 두껍다. 여기에서 아마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암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크게 전근대사라고 하는 파트와 근현대사라고 하는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고 출제 비중 같은 경우는 전근대사가 보통은 70%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근현대사는 30% 정도 출제가 되지만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근현대사 출제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현대사는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전근대사는 첫 번째 한국사의 이해라고 하는 이 단원,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1단원은 보통 출제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개념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하는 파트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고조선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관한 단원이고요. 자, 세 번째 단원은 고대. 고대라고 하는 단어는 삼국시대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시대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고려시대, 근세는 조선 전기,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 자,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가 전근대사고요. 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근대사회, 그래서 개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호를 개항하고 새로운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이런 시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8번째 단원이겠죠? 요 시대는 일제시대. 원래 단원 이름은 민족 독립운동기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한 거고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현대 사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별로 지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하는 거를 시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대별로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배웠다. 이렇게 시대별로 되어 있는 그런 교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세라고 하면 이걸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정치, 이 비중이 가장 크죠. 자, 정치사가 전체 출제에서 60%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단원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한테 단원을 말씀드리는 건 이 중에서 내가 어디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겠구나. 그중에서 정치를 내가 조금 더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라고 전반적인 한국사의 개관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런 식으로 단원을 차근차근 이제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자, 이렇게 단원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하고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리집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이렇게 과목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비중이 좀 높고 중요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에서는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한국사 좀 어려운 편이죠. 다른 그런 직렬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봤던 시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간은 지난번에 봤던 시험보다는 조금 쉽게 나와서 이번에 나온 시험 2018년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공무원의 한 9급 정도의 수준의 시험이었고요. 9급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그러니까 이번보다 그 전에 봤던 시험은 거의 7급 수준의 시험 문제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한국사의 비중이 왜냐면 이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한국사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의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다른 직렬들에 비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사를 좀 꽉 잡고 가시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빨리 합격에 다가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좀 잘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한국사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접해본 과목이었고 요즘도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TV 틀면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여러분이 막 너무 어렵고 양이 많고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저랑 좀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성적이 많이 오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일단 공부 방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공부에 정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자, 전 시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랑 수업을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충분히 전 시대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흐름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단원 얘기를 드렸는데 단원에서 중세라고 하면 이게 무슨 시대지? 할 수 있잖아요. 근세라고 하면 저게 언제였더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어느 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조선 전기왕이고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게 어느 시대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흐름을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수업을 들으실 때 전반적으로 이런 단원이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구나를 파악하시는 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내용이죠. 내용을 아는 건데 한국사라고 하는 건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단어들, 한자어로 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제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사라고 하는 건 아무리 뭐 내용이 많고 뭐 시험이 막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겠고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요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들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개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기예요. 자, 한국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하지만 일단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 지문이 4개 나오는데 이 4개의 지문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2개 내용은 확실히 알겠다. 이거하고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2개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혼자 또는 내가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이유는 그걸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한 암기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시대 흐름을 파악한 후에 개념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네 번째는 이제 기출을 파악하면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 유형을 파악하면서 한국사를 좀 완성시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플러스 더 알고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 앞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 합격에 이르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공부 방법에다가 플러스 저에 대해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성적이 오르고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즐겁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또 한국사를 완성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합격에 이르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